가기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아주 추워졌습니다. 저는 오늘 출근하는데 손끝이 너무 시리더라고요. 손끝이 시려서 장갑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보다는 월등히 더 추워요. 저희 동네가. 오늘도 아침에 2.5도. 이제 곧 그 약간 그 살얼음이 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엊그제도 이제 자전거를 타고 유명산 올라갔는데 도로에 움푹 패인 곳에 이렇게 얼음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서리가 끼었던 것이 다 녹지 않았죠. 이렇게 구석에 있으니까 그런 흐름입니다. 이제 올해는 무엇보다 올겨울에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것은 감기인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면은 정말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에 감기 정말 걸리지 않도록 잠 잘 주무시고 비타민도 섭취하시고 따뜻한 물도 많이 마시고, 그리고 뭐 무엇보다 허벅지죠. 네. 허벅지가 튼튼하면 감기 잘 안 걸려요. 그리고 감기가 걸릴 듯 하는데 잠 한 번 자면 허벅지가 튼튼하면 바로 그냥 한숨 잠에 다 낫습니다. 제 경험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국시장 19일, 벌써 19일이에요. 이 추석하고 한글날 있었더니 순식간에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어요. 오늘까지 이제 중순이 지나가고 곧 하순이 다가오는 이런 정도 상황인데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9월 달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가 했더니 10월 달 들어오면서 지금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느낌상으로는 거의 한 6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렇게 봐도 될 수 있는데, 자, 오늘도 과연 빠질 것이냐? 오늘도 과연 오늘 이제 오늘 시장에서 과연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 시장은 지난 토요일 날 미국 사람들 참 돈 잘 쓰네라는 제목으로 올라갔던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1.9%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올랐었죠. 오르긴 올랐지만, 그래서 굉장히 가열차게 올랐는데, 오히려 반면에 산업 생산은 좀 줄었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릴 흐름들을 보면, 이제 돈을 더 이상 부양책을 안 쓰니까 벌써 돈 떨어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미국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주식시장도 이것들을 알 것이기 때문에 부양책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11월 4일 미국의 대선이 돌아오는 그 구간까지는 애매하게 있다가 많이 빠지면 반등할 것이고요. 여기서 관찰한다라는 건 크게 빠진다는 얘기도 아니고 크게 오른다는 얘기도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흐름들이 예상이 되어지고요. S&P는 0.19% 그 주간 단위로 지난주에 올랐고, 다우는 0.07% 주간 단위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0.79% 주간 단위 상승입니다. 주말 시장만 살펴보면 S&P는 0.01% 올랐고, 다우는 0.39% 상승, 그리고 반대로 나스닥은 0.36%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전일 많이 떨어졌던 유럽 증시는 다 1%에서 2% 가까운 수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브렉시트, 그냥 노딜 브렉시트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는 영국의 의회에서 국내법을 일부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것들이 해소되고 나면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분위기는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유럽 시장에서의 유로화 가치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럽 시장도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유로화가 강세라면 역시 달러화는 이번 지난 한 주 동안 93에서부터 93.7까지 올렸었는데 다시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유럽 시장이 좋아진다면, 그리고 유럽에 대한 미래가 긍정적이 된다면,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원화는 어떻게? 안 그래도 강세인데 또 환율이 떨어지면서 추가 강세 또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다? 중국의 위안화가 6.7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아마도 회복해야 되겠죠. 근데 회복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회복을 못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번 주 아시아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금융 뉴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맥점들을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 자, 한국 시장 이래도 빠질 것이냐? 자,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할 때도 됐죠. 네,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제가 뭐 잘 예측을 거의 틀리지만 이것도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겁먹을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을 하루짜리로 대응하신 분들 중에 전문가들을 빼고,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는 10에서 20년 정도 그쪽에서만 가락이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제가 또 있어요. 그동안 벌었고 자기 계좌도 늘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은 매일같이 시세 보면서 대응하는 거 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신 분이 시세 대응을 그렇게 하루짜리의 시황들을 보면서 시세 대응을 한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게임 시장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 게임 머니는 곧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그랬어요. 거의. 아니면 게임 머니를 안 죽이면서 앞으로 한 5년, 10년을 지키면서 유지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좋아질 수 있어요. 네. 5년, 10년 정도의 시기를 가지고 투자를 하실 것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 그거는 트레이딩에서도 그렇고, 바이 앤 홀드 하는 전략, 보유하는 전략도 마찬가지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국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지난 토요일 날 올려드렸던 미국 시황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TS 온라인 콘서트의 입장료가 무려 5만 원. 5만 원. 별 5개 아니고 5만 원. 5만 원이었는데요. 100만 명 판매. 100만 티켓이 팔렸다고 합니다. 와. 처음에 이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50억인가?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다시 설마 하고 다시 계산해봤더니 50억이 아니었어요. 500억이었어요. 500억. 와, 500억 100만 티켓. 야, 정말 엄청나죠. 이건 진짜 어른들 입장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네. 그쵸? 100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00억을 한 방에 매출을 했으니까 이것이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들이 기대감을 어떻게 올릴 것이고,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면은 6천억 아니에요. 이것만 6천억. 그래도 마진율 이거 높을 테니까 한 7할, 7할 하면 6, 8에 48, 500억 아니에요. 아니구나. 6천억에서 6, 8에 48, 4,800억이죠. 4,800억이면 영업이익 4,800억 나오면 10배 주면 5조, 20배 주면 10조. 뭐 이런 계산도 하겠죠.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매달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뭐 그런 또 설왕설래도 하겠죠. 근데 저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온택이잖아요. 언택도 아니에요. 이거는 온택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택, 온라인 컨택이죠. 온택적인 상황들이 과연 이 코로나 이후에 끝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연 코로나 끝난 후에도 이런 온택적인 상황들이 과연 끝날 것이냐라는 거죠. 여행이나 이런 거는 전혀 다르겠죠. 물론 뭐 요즘 여행 뭐 동영상 이런 거 보면 즐겁기도 한데, 그건 또 좀 다른 걸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도가 있죠. 한도가. 근데 이제 이렇게 온택 사회가 어떻게 오게 됐느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온라인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많이 기대가 되는데, 이번 콘서트에서 과연 어떠한 사용자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냐, 현장에 가는 거와 다른 사용자 만족을 어떻게 줄 것이냐. 물론 현장 가는 거는 비용이 뭐 한 50만 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대비 10분의 1 가격, 뭐 5분의 1 가격이니까 싸니까 싼 맛에 간다,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얼마만큼의 만족을 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이후에도 온택 사회가 컨택 환경이 열리는, 즉 코로나 이후에도 한꺼번에 없어질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그야말로 언택 회사하고 온택 회사하고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택 회사는 컨택을 분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기업들이고, 온택은 상관없는 거야. 컨택도 좋고 온라인 컨택도 좋아. 둘 다 되는 그런 기업들은 어떤 것일까? 라는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그리고 52주 거래 상위권에 가끔씩 오르는 희한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펠로톤이라는 회사예요. 펠로톤 제전문 아닙니까? 제전문, 자전거 용어예요. 펠로톤이 뭐냐면 자전거 그룹 달려가는 걸 펠로톤이라고 합니다. 뭐 중간에 브레이크 이렇게 BA를 친다는데 A가 뭐였지? 하여튼
툭 튀어나오는 걸 삐리를 치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덩어리로 달려요. 왜냐면 덩어리로 달리면 쉬우니까. 그래서 이게 그룹핑하는 거를 펠로톤이라고 해요. 아마 마라톤도 덩어리 달리는 사람들 펠로톤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펠로톤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으로 온라인 그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자전거예요. 자전거 이제 실내 자전거를 한 300만 원짜리 실내 자전거를 타면 거기 화면이 있죠? 화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데이터를 보여주고 그냥 그걸로만 끝나면 이렇게 히트를 안 쳤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강사가 계속 당신 그 내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라 하고 계속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또 최근에 그 웨이모 자동차 웨이모도 일부 부분적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택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가 알아서 로봇처럼 다 알아서 가는 그거 아니고요. 물론 가는데 한 그 본부에서 이 차들을 다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감시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조작이 필요할 때는 본사에 있는 운전자가 가서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원격으로. 네. 근데 물론 한 대당 한 사람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하면 비용 문제 때문에 이건 불가한데 예를 들면 10대당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흐름들이 온택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택. 펠로톤도 그렇고 BTS 온라인 그 콘서트도 그렇고 네, 웨이모도 그렇고 그럼 다음번에 이제 곧 나오게 될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은 어떤 건지 좀 기대가 돼요. 과연 어떤 걸까? 이런 것일까? 아니면 완전 자율주행에 준하는 것일까? 네. 그래서 이 온라인 관련 사업에 대한 생각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산업적으로 계속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BTS를 보면서 우리 한국 시장 앞서 한번 고민해볼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그 다음 줄줄줄 새요. 판매량이 기대에 못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줄줄 새고 있는 건데 주가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앞서 미국 시장 정리해줄 때 소매가 1.9%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엊그저께 있었던 행사잖아요. 엊그저께는 뭐예요? 이제 부양책이 끝나가고 있는 기존에 돈 풀었던 게 끝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거의 끝난 상황. 그런 상황에서 프라임데이 행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처음에는 이 온라인적인 상황들 앞서 온라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미국에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은 언제 하겠어요?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면 걱정을 하겠죠. 당연히 사람은 아주 그런 데는 빠릅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 월급을 받다가 다음 달에 500만 원 월급을 받아요. 그러면 500만 원 월급 들어오기 전에 내 카드 사용액은 어떻게 될까요? 인지상정이지. 벌써 500 다 썼지. 500 다 쓰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자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150만 써야지. 왜 500 다 써? 하여튼 뭐. 그러니까 사람은 예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주식도 예측의 영역인 거잖아요. 예상하고 예측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 상황에서의 부양책에 대한 상황들이 조금 불투명해지자 미래에 대한 소비를 당연히 닫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생각보다는 아니라는 거는 뭐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 부양책을 계속해서 안 하고 버티면 버틸수록 좀 힘들어 할 거고요. 미국 경기가 그래서 결국은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감소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감소가 되지 않고 올라오고 지금 유럽은 아주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압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시간이 압박을 줄 것이다. 부양책으로. 그래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그 1.9% 올랐다는 말씀드렸는데 내용들을 보면 차량, 의류, 스포츠용품 판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몸 관리해야 되는 쪽으로 자꾸 넘어가네요. 앞서 펠로톤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술 뉴스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8인치 웨이퍼 부족 상황들이 지속이 되면서 8인치 웨이퍼를 사용하는 LCD의
DRC 가격이 4분기에 10%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화면을 이렇게 조작하는데 쓰여지는 반도체죠. 이것들이 가격이 4분기 10% 올랐다. 근데 그 앞단에 더 중요하다고 제가 눈에 띈 거는 8인치 웨이퍼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8인치 웨이퍼. 네. 8인치 웨이퍼. 그 다음 건 이제 300mm 웨이퍼죠. 300mm의 웨이퍼인데 8인치 웨이퍼. 즉 300mm는 지금 우리가 D램이나 이런 데서 막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8인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는 기술이에요. 이 웨이퍼 사이즈만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들 메모리야 그냥 대량으로 한 번에 빵 하고 나오지만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비메모리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 반도체는 종류가 수백 수천 가지예요. 수백 수천 가지. 만드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회사들이 삼성전자하고 다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거 거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파운드리에서. 그래야 중간에 누구 이제 칩리스 회사들도 있는 것이고, 칩리스 회사들이 이렇게 매니징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칩리스 회사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도 중요한 거고, 삼성전자에. 근데 TSMC는 그게 많은데 삼성전자 아직 별로 없는 거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삼성전자 그동안 할 일이 없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이 많은 걸 언제 다 대응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만만치 않은 거예요. 큰 데만 상대하다가 이제 이거 작은 것도 상대하고 큰 데도 상대하고 그 노하우가 많아야 되거든요. 어쨌든 자, 이런 쪽에서도 공급 부족이라는 건 시스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공급이 딸린다는 얘기고, 이건 무슨 말이냐 뒤집어 보면 반도체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앞서 얘기 드렸던 온텍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분위기는 앞으로 그 온라인 디바이스,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디바이스의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또 하나는 8인치 웨이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네, 요 기술적인 뉴스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이 정도 해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삼성 SDI 헝가리 공장이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생산 능력을 2배 늘려서 기존 20기가와트시 4개 라인에서 40기가와트시까지 증설을 할 계획이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들었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네, 첫 번째, 삼성 SDI는 테슬라와 거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느낌상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2배로 늘린다. 무슨 말? 전기차 시장이 느는구나. 앞으로 계속 늘 거구나. 그런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2배 캐퍼를 늘리는 거니까 유럽에서의 전기차 시장 상황들이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덕은 사실은 저는 상당 부분 테슬라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테슬라가 잘했기 때문에 그 전기차 시장이 더 이렇게 활성화됐다고. 그럼 그 점에서 상당히 저는 테슬라한테 다들 아니지, 자동차 회사는 전기차 시장이 필요 없었지. 사실은 자기네 먹고 살려면. 우리 소비자들이 좋은 거네. 소비자들이 고마워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이상으로, 오늘은 뭐 라이브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 얘기만 하고 끝나도록 하고, 10만 되면은 라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네, 10만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자, 10만 되면 라이브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또 질문하면 질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스트리밍 온라인 보이스 스트리밍이죠. 음성 스트리밍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는 한번 해봤어요. 라이브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근데 자꾸 뭘 물어봐, 노하우를 뺏어가려고. 근데 뭐 그 정도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 노하우는 풀어도 별로 상관없으니까. 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늘 저녁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